네, 금요일을 챙겨서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죠? 금요일 첫 코너는 주간 똑똑똑입니다. 기성세대의 담론을 좀 넘어서 저희가 청년 여성의 시각으로 다양한 주제를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두 분이 나와주셨습니다. 개관올레 이진성 편집장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의 양재 활동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좀 아직은 힘드시지 않겠구나. 저를 힘들게 하는 정확하게 해야 되겠는데요. 네. 나이에 대한 어떤 고정된 시각 또 연령 차별주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런 게 단적으로 드러나는 게 무심코 쓰는 그런 호칭? 뭐 이런 표현들? 뭐 이런 데서 좀 나타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어리면 어린 대로 노인은 노인대로 다들 듣기 싫어하는 그런 용어들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떤 표현들이 있는지 한번 뭐 어떤 표현들을 좀 귀담아 들으셨는지 문제라고 느끼시는지 먼저 얘기를 좀 들어보죠. 네. 혹시 뭐 주린이 요린이 이런 표현 들어보셨나요? 그럼요. 요즘에 주식할 때? 네, 그렇죠. 네. 뭔가를 처음 시작하는 어떠한 분야에서 미숙하다고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이들을 어린이의 합성어로 주린이, 요린이, 뭐 달린이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네. 저는 이런 게 되게 어린이는 무조건 부족하고 미숙할 것이라는 사회의 편견에서 기반한 단어라고도 많이 생각을 했어요. 네. 사실 이런 용어가 유행하는 건 역설적으로 아무리 어른이어도 처음 해보는 일이나 낯선 일은 누구나 미숙할 수 있고 미숙한 사람들이 조금 더 존중받을 수 있는 세상이 와야 된다는 걸 보여준다고 느끼는데 막상 우리 사회는 미숙한 사람들이 요린이다, 주린이다, 양해해달라 이런 말을 꼭 해야 되는 사회인 것 같아서 우리 사회가 미숙함을 관대하지 않고 어린이를 미숙한 사람으로만 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뭐머리니, 주리니, 뭐 불이니, 유리니 뭐 이런 지적을 해주셨어요. 자, 그럼 이진송 편집장께서는? 네, 이게 사실 온라인상에서 많이 쓰는 표현인데 좀 나이가 든 노년층을 이제 틀딱이라고 하는 멸칭이 있어요. 이제 틀니를 딱딱댄다라는 의미에서 저 지금 무슨 뜻이냐고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네. 틀니를 딱딱댄다고 하는 의미에서 이제 노인들의 어떤 발언이나 이런 것들을 멸시하거나 좀 말하는 게 올드하다라고 했을 때 이런 표현을 이제 많이 쓰는데요. 그렇군요. 이게 굉장히 발언권을 압수한다는 의미에서 틀니 압수라는 거를 농담처럼 쓰고 이러는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발언권 압수도 있습니까? 네, 발언권 압수가 이제 틀니 압수 이런 식으로 농담처럼 많이 쓰는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노인 차별적인 표현이고 또 동시에 장애인 차별적인 표현이기도 하거든요. 네. 나이가 들어서 어떤 보조적인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조롱하고 멸시하면서 그거를 어떤 특정 정체성의 사람들을 부르는 데 쓰는 거. 틀니는 노인들이 쓰는 거고 이런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는 틀니를 딱딱거리는 거다라고 하는 혐오 표현이 있기 그러네요.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연령 차별 표현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그 외에도 사실은 뭐 여성분들 중에는 아줌마라는 네. 용어 싫어하시는 분들도 또 계시고. 네네. 네. 아무래도 아줌마 같은 경우에는 또 연령 차별과 여성 혐오가 합쳐진 경우라서 아저씨보다 훨씬 더 네. 이제 모욕감을 주는 의도로 많이 아저씨들도 쓰이더라고요. 아재라는 표현은 좀 싫어하지 않나요? 근데 아재는 사실 좀 귀엽게 써주는 경향이 좀 있고 그런가요? 왜냐면 예능 같은 데서도 이렇게 뭐 아재 무슨 매력 아재. 이런 표현을 쓰는데 사실 뭐 아줌마 매력 이런 표현을 쓰지 않기 때문에 네. 맞아요. 그렇군요. 야, 진짜 이 혐오 표현을 지금 들으면서 제일 처음에 지금 이진송 편집장이 처음에 얘기해 주신 틀딱 얘기를 들으니까 큰 피해자는 노인이 아닌가. 예, 나이의 피해자는 어찌 보면 노인이 첫 번째로 좀 꼽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우리 사회가 나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좀 두려움이 있잖아요. 맞아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아직 젊으시니까 이런 부분에 큰 고민을 해보셨을까 싶기는 한데 어떠세요? 보시면서. 그래도 나이 들어가는. 저는 그런 노인에 대한 차별이나 혹은 뭐 청년에 대한 인식 혹은 어린이에 대한 편견 이런 게 다 연결돼 있다고 느끼게 되면서 노년에 대한 차별이나 경험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있는 편인데요. 네. 흔히 우리 사회는 노년에 대해서 뭔가 굼뜨고 무능하고 외로울 것이다. 혹은 노년이 되면 이제 고민하는 게 없겠지. 이제 나이가 쓰라겠지. 성숙해지겠지. 이런 의식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사실은 모두가 그렇듯이 각자의 삶의 속도는 좀 노인이어도 저마다 다를 수 있고
그렇죠. 사실 디어 마이 프렌즈 같은 드라마를 보면은 사실 노인이어도 매번 새로운 삶의 문제들에 부딪히고 고민하고 이야기해 나가는 것인데 사실은 노인이 무력함을 느끼는 걸 생물학적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젊은이만을 구성으로 한 사회 구조 때문이라고는 잘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노인이 무력해지는 것이 나이가 들면 다 그렇지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고 이런 부분이 사실 청년들에게도 젊은 나이는 아름다워야 하고 능동적이어야 하고 발산적이어야 한다라는 어떤 편견을 강화함으로써 사실은 더 많은 양쪽 다 힘든 거군요. 네, 압박을 줘서 그냥 어느 시기에든 나답게 살면 되는데 나이에 따라 너무 많은 압박을 경험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유진선 편집장께서? 네, 제가 생각했던 이런 노화를 두려움이나 피해야 할 것으로 만드는 사례 같은 건 대표적인 게 뷰티 산업인데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시간의 흔적이나 이런 것들을 무조건 감추어야 하는 거, 그리고 피할 수 있으면 최대한 피해야 하는 거, 능력과 재력과 노력을 곁들이면은 방어할 수 있는 거. 그러지 않으면 이건 굉장히 큰 비극인 거. 네. 그래서 네, 비극이라서 굉장히 20살 초반부터 여성들은 이제 아이크림 같은 안티에이징 제품을 쓰도록 장려가 되고요. 여자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뭐 몇 살 맞아? 이런 식의 그 헤드라인이 굉장히 많이 붙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시간의 흐름이나 노화의 흔적을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방어해야 하고 이걸 안 하면 자기 관리에 실패하는 것처럼 얘기를 함으로써 흰머리나 주름 같은 게 보이면 이게 굉장히 슬프고 감춰야 되는 일처럼 얘기하는 이런 현상들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사실 그래서 염색을 하는, 저도 뭐 염색을 했지만 흰머리를 애매하게 다 보여주기가 참 힘들겠다. 나도 좀 지저분하지 않을까? 근데 어쨌든 그걸 감추려고 하는 게 염색이죠. 네. 예. 주름을 또 감추려 다른 시도를 또 하시는 경우들도 있고, 저는 그냥 주름은 그냥 보여주고는 있는데. 자, 이게 참 정말 그러네요. 뷰티 산업에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프레임에 어떻게 보면 저희가 갇혀 있는 것 같고. 그래도 최근에 좀 변화된 건 롤모델로 꼽히고 있는 노년들이 조금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윤여정 배우도 그 중에 하나일 수 있고, 또 아주 나이가 조금 있으신 그 시니어 뭐 모델들도 최근에 좀 많이 유튜브를 통해서 보여지고, 밀라논나 뭐 이런 유튜버도 제가 본 적이 있고, 어쨌든 좀 다양한 모습들이 전보다는 좀 생긴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뭔가 확실하게 최근에 이러한 다양한 많은 여성들의 이미지를 보면서 제가 느꼈던 안도감이랄까? 그런 것들은 사실은 노년의 삶이 무력하고 빈곤하고 소외된 삶이라고 우리 사회는 묘사하는데 그 속에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성취하는 삶을 살아내는 멋진 여성들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 되게 위로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도전하고 시도하는 삶만이 아니라 꾸준하고 지속하는 삶이라는 것도 사실 되게 굉장한 거잖아요. 우리 사회는 도전을 굉장히 큰 가치로 생각하지만 사실 매일매일 성실하게 열심히 사는 것 혹은 뭔가 시간을 들여서 내 인생에 최선을 다하는 건 그냥 모두 아름다운 것이고 근데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젊음은 도전적이고 늙음은 정적인 것이라고 생각해서 시도하는 노년들에 대해서 아직 젊은 노년, 아직 트렌디한 노년으로 보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고 앞에 수식어가 붙는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닌 노년의 이 모습들도 사실 있는 그대로 멋지다라고 저는 많이 생각하고 이런 돌봐야 할 혹은 생산성을 가지지 않은 무언가를 시도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환경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노년일지라도 사실 그건 청년들도 마찬가지이기도 하거든요. 청년들도 돌봄이 필요하고 청년들도 무언가 시도하기 어려운 환경에 있기도 하고 이러니까 사실 그러한 환경에 있는 노년도 청년도 사실 나이에 상관없이 존중받고 각광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준성 편집장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이전과 다른
노년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 네. 한편으로는 미디어가 이런 모습만을 보여줬을 때 이렇게 나이 들어야 한다 혹은 이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어떤 독단적인 하나의 제시 전형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결국에는 다양성의 문제라고 보는데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워낙 고령 인구의 삶을 굉장히 편협하게 만들어 그렇죠. 왔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미없고 빈곤하고 외롭고 소외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는데 밀라노나 이제 장명수 패션 크리에이터나 배우 윤여정 씨 같은 경우에 이런 천편일률적인 이미지를 깼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많은 각광을 받는 건데 이게 모두가 또 그렇게 화려하고 멋있게 항상 자기 일을 계속하고 그렇죠. 예, 소통하고 막 트렌디하게 이렇게 살 수는 또 없거든요. 그럼요. 나이가 들었을 때 네.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삶이 가치가 없나 하면 또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모습 저런 모습 다 다양하게 보여주고 거기에서 이제 젊은 사람들이 고유하고 개별적이듯이 나이 든 사람들의 삶도 마찬가지로 고유하고 개별적이고 입체적일 수 있다는 거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네요. 각자의 그 나이와 상관없이 고유성과 개별성을 어떻게 드러내는지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다. 자, 뭐 고령화 사회로 이제 사회는 접어들고 있는데 또 한편에서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IT 산업이 지금 발달해가고 있고 요즘에 각종 서비스들이 아무래도 IT를 베이스로 한 그런 서비스들이 많아서 이건 너무 또 노인들이나 아니면 그것을 익숙하게 느끼지 않는 세대들을 좀 배제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직접 문제점을 좀 느끼시는 경우도 있죠. 뭐 예를 들면 키오스크 뭐 이런 것도 네. 언급을 많이 하거든요. 대안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근데 또 키오스크 사례를 보면서 그러니까 최근에 트위터에서 엄마랑 통화를 했는데 엄마가 햄버거를 먹고 싶어서 프랜차이즈 갔는데 기억나요. 네, 키오스크 못 따라서 20분간 헤맸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던 얘기에 대해서 막 나와서 그런 게 되게 얼마나 긴 시간이었을까 얼마나 무력한 시간이었을까 이런 걸 고민하면서 저도 사실 좀 울면서 그 기사를 읽었었는데 예. 이런 거에 대안에 대해 흔히들 이제 장노년층도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정보화 교육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대안으로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사실 IT에 낯선 건 노년만이 아닐 수 있고 끊임없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디지털 역량 교육을 강화하는 것도 물론 해답일 수 있겠지만 처음 만들 때부터 모두를 위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 키오스크가 버튼에 뭐 영어로 돼 있다거나 뭐 글자가 너무 작다거나 이런 문제들 혹은 키오스크가 너무 높아서 장애인들은 쓰기 어렵다거나 이런 문제들 맞습니다. 이런 네. 게 있거든요. 휠체어 장애인들은 쓰기 어렵다거나. 예. 근데 뭔가 국가정보화 기본법이라는 것에서 고령층과 장애인이 키오스크 이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포함된 행정용 키오스크의 새로운 규격이 올해 7월부터 적용이 된다고 하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네. 꾸준히 보고 우리가 장애가 있나 혹은 노년인가 아닌가에 상관없이 지금 내가 이용하는 것이 모두가 이용할 수 있나라는 질문을 던지고 각자가 속해 있는 지역이나 공간에서 이거 이렇게 바꾸자라고 제안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많은 게 바뀔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금 양재 활동가 말씀을 들으면서 예전에 디자이너 중에 뭐 유니버스 디자인이라는 걸 유니버설 해서 디자인. 네. 뭐 나이 드신 분들부터 아이까지 다 쓸 수 있는 그런 아주 편안한 제품을 디자인했던 어떤 디자이너 처음에 그분이 굉장히 그 디자이너 세계에서 소외를 좀 받다가 네 나중에 그 제품은 모든 사람이 쓰게 됐다는 얘기를 들은 기억이 나네요. 어떻게 보세요, 이진선 편집장께서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물건을 살 때 각종 어플을 이용하거나 쿠폰을 쓰거나 약정을 통해서만 제공되는 할인이나 혜택이 있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복잡하고 번거롭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서비스에 익숙하지 않은 연령층이 주로 정가를 주고 구매를 하게 되기 때문에 수용할 수 있는 정보의 차이로 인해서 더 많은 비용을 치르는 거 이게 사실은 나이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거든요. 어떤 서비스를 이용을 할 때도 할인을 못 받는 거. 네, 전화 상담원을 충분히 두지 않아서 전화 상담 같은 경우로 신청을 하려면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어플로 신청을 하면 바로 되는 이런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불이익을 얻는 경우로도 볼 수 그러네. 그 있거든요. 일종의 하나의 세금으로 볼 수 있다. 나이세.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든 것들이 너무 빠르게 변하는데 빠르게 변하는 만큼 그걸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같이
같이 가도록 이제 속도를 맞춰야 되는데 뭐 그렇죠. 하나를 새롭게 바꾸면 그 이전 것들을 너무 빠르게 버리거나 규모를 축소함으로써 빨리 이동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결과적으로 배제하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게 지금 이런 기술의 고령 인구 소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지금 콩지맘께서 유튜브로 두 분 게스트 너무 옳은 말씀이세요. 네. 그리고 윈터 어니언이라는 분도 끄덕끄덕 하면서 지금 미무스와님도 마찬가지고요. 예, 귀담아 듣고 계시다고 적었습니다. 갑자기 공감하는 분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자, 노년만 그럼 힘든가? 앞서도 그건 청년과 세대가 다 연결돼 있다라고 양재활동가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젊은 세대 입장에서는 젊음에 대한 기대, 아까 아름다움, 능동적, 도전적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십니까? 두 분 솔직하게 한번 좀 얘기를 해주세요. 양재활동가께서. 저는 아무래도 청소년 동료들과 활동하다 보니 이런 고민이 있는데요.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해 청소년들도 매우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또 최근에는 기후행동 이런 것들은 청소년들이 주도하고 있는데 예. 이들이 뭔가 전문가, 시민운동가로 대우받기보다는 그냥 당사자로만 호명될 때가 많아서 뭔가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 혹은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라는 질문보다는 당신은 어떤 피해를 겪었습니까? 당신은 얼마나 힘듭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받아요. 마치 장애인이나 빈민층에게 받는 질문들과도 유사하고 그런 점들도 연결돼 있는데 이게 되게 어른으로부터 구제돼야 할 사람으로 청소년을 보는 인식이 있고 그래서 최근에 청소년 기후행동에서 하는 캠페인이 네. 그레타는 할 수 없다라는 캠페인인데 그럼 뭔 뜻이에요? 네, 그레타 툰베리 혼자서는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레타 툰베리한테 박수를 치고 기특한 청소년이에요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그레타 툰베리 같은 기후위기에 대해 변화시키려는 청소년이나 젊은 사람들한테 권력을 달라라는 것이고 기특하다는 칭찬 대신에 우리의 목소리에 응답하는 기후 정치를 보고 싶어요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젊은이의 말에 그냥 기특하네 대견하네라고 치부하지 않고 동료의 의견으로서 듣는 연습이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정치적인 그런 목소리들을 단순한 당사자가 아닌 해결 방안도 그들이 갖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예. 시민으로, 능동적 시민으로. 네. 예. 어떻게 보세요? 네, 이 젊음이나 청년층에 대한 어떤 고정적인 시각이나 차별적 시선은 또 최근에 청년정치 당론과도 비슷한데 젊음이 꼭 색다름, 혁신, 신선함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젊은 그렇죠. 거는 그냥 젊은 거고 저 같은 경우는 20대 후반에 이제 작가로 데뷔를 하다 보니까 꾸준히 이제 뭐 발칙한, 당찬 이런 수식어가 따라다니는 게 네. 저는 굉장히 좀 마음에 안 들었는데 그 사람의 특성을 바라보기보다는 그 어떤 특정 연령에 대한 전형을 만들고 그 전형에 그 사람을 넣어서 끼워 맞추려고 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어리고 이제 여성 청년이다 보면은 이 사람이 뭔가 더 크고 중요한 거를 몰라서 그래서 이제 뭐 헤일이 몰려오는데 조개나 줍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건데 그 사람들이 좀 굉장히 아직 미숙하고 중요한 거에 대해서는 잘 볼 줄 모르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시선이 좀 아직 있어서 그러네요. 그런 것들을 아까 양재활동가가 말씀하신 것처럼 좀 색다르거나 특이한 의견 정도로 구경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평등한 의견으로 진지하게 이제 받아들이고 같이 소통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최근에 뭐 몇 년 전이긴 하지만 90년생이 온다라는 책 화제가 돼가지고 뭐 어른들이 다 보고 그랬었잖아요. 네. 이거를 젊은 분들 입장에서 보시고서는 어떠셨어요? 사실 이 싫어하는 분들도 책이 있나요? 이런 책을? 네, 사실은 양재활동가도 아시겠지만 이 책은 사실 90년대생들은 보지 않아요. 그래서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그게 90년대생들은 길고 이제 저자가 요약하기로는 네. 이 사람들이 길고 복잡한 걸 좋아하지 않고 재미를 추구하고 다른 사람이 불편해한다고 해도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세대다라고 규정을 하는데 이게 과연 90년대생만 그런가? 그러면 어디? 이미 우리 사회를 흔들었던 X세대 담론도 있고, 그렇죠. 네, 뭐 그 사람들이 기존의 기성세대가 아닐 때는 누구나 이런 특성을 가지게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자기들이 보기에는 좀 특이하게 보이는 사람들을 10년이라는 출생 시기를 기준으로 네. 세대론으로 규정을 하는 거는 조금 편하고 싶은 마음이 아닌가. 이게 사실 쉽고 명쾌하긴 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조금 나랑 이해가 안 되는 면이 있는데 90년대생이라서 그래 라고 하면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게 되는 고민이 거거든요. 없어지니까. 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요즘 젊은이들은 버릇이 없다는 게 그 고대 그리스 신전의 낙서에도 있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쉽게 라벨링 함으로써 이렇게 구별 짓거나 거리를 두는 게 자기 수용 범위를 좁혀버리는 게 아닌지. 그래서 사실 90년대생이 온다라고 했을 때 그럼 89년생과 01년생과는 뭐가 다르지? 이런 식으로 좀 근본적인 네. 질문을 던져보면 비판적으로 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읽으시면서는 어떠셨어요? 양심했던 거. 네, 저도 사실 이 책을 안 읽어봤는데. 아, 읽으시는군요, 일단. 네. 네. 근데 이 책을 읽으신 많은 동료분들은 MZ세대를 중심으로 수평적 조직 문화가 기업이나 일터에서 강조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되게 이게 젊은이의 트렌드, 요즘 젊은이들은 달라 이런 식으로 비춰지는 것에 대한 고민은 있었어요. 사실은 조직 문화가 굉장히 수직적이고 딱딱한 것에 대해서 네. 이거 요즘 젊은이들은 트렌디하게 바꾸겠어라는 게 아니라 사실 그 딱딱한 기성 문화에서 기성세대도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그러니까 힘들었어요. 네, 사실은 그러니까요. 그 문화에 네. 대한 성찰이라는 건 세대와 무관하게 같이 가야 되는 것인데 사실 이게 잠시의 트렌드 혹은 젊은이들의 까다로움으로만 치부되는 것에 대한 좀 고민이 있었고 그럼에도 이러한 논의들이 수평적 조직 문화나 좀 새롭고 평등한 사회에 대한 제안들로서 많은 이들에게 고려되고 있는 건 반갑고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본적으로는 조직 문화를 변화해야 하는 것인데 이제 그 문제는 고민하지 않고 이제 맞아요. 세대의 문제로 너무 저희가 들여다보고 있는 건 아닐까. 음. 이 부분을 사실은 해외에서 뭐 보시는 한국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지적을 해주셨던 기억이 나기도 하는데. 우리 나이를 기준으로 한 위계의 문제, 우리가 좀 심하다 이런 네. 지적들을 하잖아요. 어떻게 느끼십니까, 두 분은? 네, 저도 되게 그런 나이에 대한 위계를 좀 되게 많이 느끼고 있기도 해요. 이를테면 최근에 청소년 인권운동연대 지음에서 어린 사람은 아랫사람이 아니다라는 캠페인을 했는데 뭔가 되게 캠페인 네. 이름이 너무 좋은 이름이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흔히들 뭐 관공서 이런 데에서도 교육부 이런 데에서도 홍보물을 낼 때 어린 사람들에 대해 애들, 급식충 이런 표현들을 써서 논란이 되기도 했었고 어린이에게 경어를 써야 된다라는 것을 잘 모르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예. 뭐 이렇게 교사가 학생을 애들이라고 부르거나 물건도 그냥 우리 애기 너무 예쁘죠 이런 식으로 말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라고는 것이 되게 순수하고 맑고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혹은 서툰 언행을 하는 사람들에게 님 초딩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 이런 게 좀 되게 저는 청소년 비하적인 나이주의적인 표현이라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어른들한테만 있냐? 그렇지 않고 뭐 청소년들이 다니는 학교에서도 사실 나이 한두 살 차이 난다고 누가 누구한테 존댓말하고 누가 누구한테 선물 줘야 되고 이런 문화 있는데 사실 네. 이런 게 되게 나이에 대한 위계가 어디에나 있고 그래서 함께 바꿔나가야 될 문제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위계를 세울 수 있는 게 나이밖에 없어서일까?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네. 예. 그러게요. 저는 이 위계가 나이를 기준으로 한 위계가 굉장히 쉽고 직관적이어서 많이 이제 남용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저는 말대꾸라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정식으로 나이 차이가 나는 관계에서 제대로 된 대화를 할 줄 모른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왜 나이 어린 사람은 발언권이 없고 응답을 해서 말하면 건방진 말대꾸가 되는가. 이제 특히 아마 양채님도 그렇겠지만 생각이 있는 어린이들은 항상 이제 말대꾸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크면서 그렇죠. 왜 나한테는 얘기할 기회가 없지라는 의문을 가지고 크거든요. 예. 그래서 어른이 말하면 이제 알겠습니다 하는 거야 같은 말을 많이 들었는데 이러한 위계가 결국에는 권위와 결합을 하면 우리 사회의 각종 이제 위계 폭력들, 스쿨미터와 같은 성폭력 문제일 수도 있고, 글로 연결되고. 친족 내 성폭력에서 이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그렇죠. 있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째서 우리는 초면에도 나이가 어리면 됐든 반말을 하고 나보다 나이가 어린 상대가 자신의 의견을 냈는데 네. 그게 나와 충돌될 때 왜 내가 불쾌하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진지하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좀 이 인식 변화를 해야 결국은 더 서로가 행복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안을 한 말씀씩 해주신다면. 네, 그렇죠. 저도 최근에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어린이를 보호해야 될 대상으로 바라보는 우리 사회에서는 사실 어린이의 의사를 묻거나 존중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어린이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더 안전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너 위험하니까 이거 하지 마라고 말하는 것이 마냥 해답인 게 아니라 너는 어떻게 생각해? 너는 어떻게 느껴?라는 질문을 어린이에게 하는 것이 그렇죠. 더 해답일 수 있고 어린이의 의견을 존중하는 게 더 해답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연령을 기준으로 누군 성숙하고 누군 미성숙하고 누군 책임질 수 있고 누군 그렇지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건 사실은 아이에게뿐만 아니라 어른에게도 굉장히 불행한 사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나이에 대한 다양한 문제의식들을 나누는 공간에서는 사실 저희 청소년 인권단체에선 비청소년들, 청소년이 아닌 사람도 정말 많이 활동하고 그럼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고령의 나이에 대해 고민한 노희망 유니온이라거나 뭐 오키살롱 같은 다양한 단체들에 관심이 있고 후원을 시작할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도 청소년 인권과 노인 인권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동료라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그러네요. 같습니다. 끝으로 이진성 편집장께서. 네, 우리는 모두 어린이였고 언젠가는 나이가 듭니다. 그렇죠. 서로가 서로한테 좀 더 친절하고 다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바람소리님 두 분 어찌 그리 표현을 말로 잘하시나요? 네. 아주 재밌게 들었습니다. 나이의 연령 차별주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주간 똑똑똑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양지 활동가 개관올러의 이진성 편집장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32분입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듣고 오죠.